혜라님, 조기 대선을 한다고 가정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양자 대결을 벌이면은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어떤 후보와 맞붙어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결할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50.8%의 지지율을 보이고 김문수 장관은 36.3%, 그리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맞붙을 경우 이재명 대표가 50.8%,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23.8%의 지지율을 보인다고 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뭐 당연한 결과죠. 이재명 대표가 정치했던 시간이 있고 익숙하잖아, 국민한테. 보통 자기가 익숙한 거 좋아해요. 익숙한 마음.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할 때도 보면 잘 모르면 어때? 아는 사람. 들어본 사람 찍잖아. 맞아요. 똑같아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별로 알긴 알지만 익숙하게 자주 나왔고 무슨 발언하고 이런 걸 본 적이 없잖아. 네. 그러니까 접촉했던 마음이 아니거든.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에 대선 후보도 나왔으니까 익숙하고 접촉했던 사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그래서 무조건 대충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대선 가면 또 다르지.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를 했는데 이 범보수 대선주자 적합도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22.3%를 기록했고 한동훈 전 대표는 8.8%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범진보 대선주자 적합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46.4%로 다른 주자들을 모두 압도하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이제 조기 대선이 딱 등판이 되면 이건 머리에 그냥 생각이고 우리 국민이 기가 막히게 배운단 말이야. 마음의 민족이라. 그래서 지금은 어때? 뭐 탄핵 반대 막 시위하다가 그게 너무 극렬해지니까 탄핵 찬성 쪽으로 또 가고 이렇게 항상 중도로 이렇게 중심을 잡잖아요. 이 정도로 마음을 아는 민족이라 마음을 볼 거야. 강자 마음을 뽑을 건데 만약에 우리 국민이 더 이상 안 아프고 이제 조금 편안해지고 좋아지려면 강자 마음인 사람이 돼야 돼요. 강자 마음이란 뭐냐면 나는 강자야, 돈 많고 학벌 좋고 이게 아니라 마음 자체가 강자. 즉 어떤 것도 그냥 받아들일 배포가 있는 사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강자 마음인데 강자 마음의 특징은 내 생각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약자 마음은 뭐냐면 내 생각을 실천할 힘이 없어. 하겠다고 말만 하는데 결과는 안 좋게 나와.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약자 마음인 거지. 야심차게 출범했는데 비상계엄까지 하다 안 되니까 한 거 아니야. 그게 약자 마음이죠. 네. 그래서 정확하게 볼 거예요. 1대1 데스매치를 하면 정확하게 보여. 뭐냐면 강자 마음은 에너지장이 안 흔들려요. 단단해요. 그리고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거나 나서지 않아. 나만 봐달라고 관종짓을 잘 안 해. 그리고 딱딱 미움받을 것 같아도 자기 해야 될 말은 다 해. 그리고 숨기거나 감추지 않아.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다 얘기해요. 오해받고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 이게 강자 마음이거든. 네. 근데 김문수 장관이 그게 제일 세요. 이재명 대표도 말을 많이 바꾼다는 건 뭐야? 약자 마음. 미움받을까 봐 두려워서 바꾸는 거야.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될까 봐 두려워서 바꾸는 거예요. 요즘 막 바꾸고 있잖아. 네. 우클릭해서 보수 우파 뭐 한다고 막. 네. 정상적이 않을 정도로 바꾸는데 그건 뭐냐? 좌파 마음을 등에 업고 자기가 강자하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비상계엄 할 때도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한 게 뭐야? 자기 약자라 국민 뒤에 숨는 거지, 그치? 네. 그 약자 마음이 개딸이나 좌파들의 그 극성맞은 그 지지를 등에 업고 강자인 척 했는데 요즘 좌파나 개딸들이 꼼짝을 못할 소리가 안 나오잖아. 네. 그리고 막 이 보수 우파에서 이제 난리 났어. 너희들이 우리를 그랬지 하면서 막 극성맞게 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슬쩍 보수 우파로 갈았다. 무조건 강자 쪽에 붙으려고 하는 마음이지. 이재명 대표는 항상 그게 있어요. 미움받을까 봐 두려움이 커서 조금 미움받을 것 같으면 금방 말을 바꿔.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하다가 뭐 사람들이 막 난리치니까 진짜인 줄 알더라. 막 이렇게 바꿔. 졸장부지. 되게 두려움이 큰. 그래서 약자 마음이 세고. 김문수 장관은 얼핏 보면 되게 고집부리고 극우 같지만 그게 왜 그래? 딱 자기 마음을 그냥 정통으로 쓰는데 극우와 다른 건 흥분하지 않잖아요. 극우들은 계속 선동질을 하고 흥분시키고 사람을 떼거리를 모으는 마음, 약자 마음. 근데 김문수 후보는 쓸데없는 말을 안 하잖아. 예를 들어 홍준표나 다른 분들은 한마디씩 하면서 꼭 자기 잊어버릴까 봐. 관종인데 이분은 자기 자리에서 어떤 기회가 돼서 할 말 있으면 하지만 따로 막 SNS에서 막 말하고 막 자기 여기 있다고 막 하지 않잖아. 그래서 조기 대선이 치러져서 딱 데스매치가 붙으면 다를 거예요, 에너지장이.
말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왜냐하면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붙었을 때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유리했어. 오랫동안 정치해왔고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은 갈아탔잖아. 진보에서 보수로. 얼마나 불리했어. 왜 이겼어? 이분이 강자 마음이 그래도 좀 셌던 거야. 약자 마음, 강자 마음 자로 잰 듯이 넌 약자야, 넌 강자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이 정도에서 간발, 0.73% 간발의 차이로 네, 맞아요. 이재명 대표가 약자 마음이 셌고 이분은 그거보다는 강자 마음이었던 거예요. 윤 대통령. 그래서 그 차이가 벌어진 거거든. 그래서 앞으로 조기 대선 하면 그 각자 데스매치 하면서 그 약자 마음과 강자 마음에서 강자 마음 가진 사람을 우리 국민이 지지하게 될 거고, 김문수 장관이 강자 마음이 세진 이유, 약자가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 약자 마음을 어떻게 죽이느냐? 공부 열심히 하고 출세하고 돈 벌면 죽느냐? 아니요. 약자 마음은 두려운 일을 많이 겪고 아픔을 많이 겪고 자기 인생에서 오는 일을 피하지 않고 자기 소신껏 내가 이게 옳다고 하면 그 방향으로 계속 갈 수 있을 때, 그때 약자의 아픔이 죽어요. 김문수 장관은 사실 노동운동하면서 공장에 들어갔잖아. 네. 자기 잘 살려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는 흙수저에서 자기 잘 살려고 열심히 공장일 한 거야. 흙수저래도 똑같아. 목적 자체가 달라요. 똑같은 흙수저래도. 김문수 장관은 약자의 아픔을 이해해주기 위해서 노동운동 한 거고, 그리고 걸어온 길이 달라. 김문수 장관은 자기 뜻을 막 고집 부렸을 때 그 고집 부리는 약자가 법도 막 위반하고 잡혀 들어가고 하면서 그냥 받아들였어. 그걸. 그러면서 그 약자가 아픔으로 죽었거든. 근데 이재명 대표는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빠지면서 약자가 안 죽었어요. 살아있어. 그 약자가 지금도 미움받을까 봐 두려서 요리조리 말 바꾸기를 하고 그리고 계속 감옥 안 가려고 계속. 김문수 장관은 그냥 가잖아. 자기 소신껏 이게 맞다고 하다가. 그리고 자기가 틀린 거 알았을 때 즉시 꺾고 돌이켜요. 그래서 나는 극 좌파에서 극 우파로 간 것도 난 나쁘다고 안 봐. 왜? 극 좌파를 경험했으니까 극 우파를 경험하면서 또 알 거야. 우파는 이게 나쁘다. 좌파는 이게 나쁘다. 이걸 다 경험한 사람이야. 네. 그리고 아주 최약자, 공장 미식 노동자부터, 그러니까 아주 최하위층의 아픔, 약자의 아픔부터 시작해서 중산층, 이제 최강자죠. 어떻게 보면 장관까지 다 모든 계층의 마음을 다 안 사람이지. 몸과 마음으로 직접 다 경험한 경험한 사람이에요. 사람. 그렇지. 머리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경험을 했을 때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 그래서 과부심정, 호라비가 안다고 하잖아. 네. 그 이분이 아주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나는 이분의 그 이력을 내가 한번 읽어봤어요. 이분이 처음 등장했을 때 나도 막연히 김문수 장관은 극좌파라고 생각했어. 네. 그냥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극우파로 전향한 사람 이 정도만 알았는데 쫙 읽으면서 이분이 마음을 골고루 경험하면서 극우파의 문제도 뭔지 알겠구나. 그래서 극단적인 극우파 같지만 이제는 극좌 극우의 좋은 마음도 다 써주고, 고집은 써줘야 돼요.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약해 빠지면 우리나라 못 끌고 가. 왜 극좌 극우파가 고집을 있는 대로 부릴 텐데 그걸 다 죽여버리고 끌고 가야 돼요. 그렇잖아? 네. 줄 때가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약자의 아픔을 이해 안 해줘도 안 되는데 약자의 아픔도 경험했고, 그렇다고 강자도 이해해줘야 되는데 강자도 경험했고, 그러니까 너무 나라를 위해서 준비된 인생을 살았구나. 그리고 처음부터 그 흙수저로 살 때 스스로 약자의 아픔을 이해하겠다고. 이재명 대표는 문제가 뭐냐, 흙수저에서 거기까지 올라왔지만 약자를 버리겠다고 올라온 거지. 고집 부리면서 자기는 약자 안 되겠다고. 그래서 죄인 안 되겠다고 감옥도 안 가고, 약자 안 되겠다고 그렇게 세금으로 제사 차리고 뭐 일제 샴푸 쓰고 밑으로 안 떨어지고 싶어하는, 강자에 집착하고 약자를 거부하지만 김문수 장관은 그런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다 약자의 아픔도 이해하고 약자의 친구가 돼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그분이 가장 유력해요. 됐을 때 우리나라가 안정이 되고, 만약에 그분이 안 되면 우리 국민은 아직도 고집 부리는 아픔을 더 느껴야 돼. 더 아파져야 정신을 차려. 또 그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나는. 네. 그래서 그게 죽으려고 그러는 거고, 만약에 이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좀 편하게 살자 이걸 진짜 알았다면 강자를 뽑을 것이고, 강자 마음은 지금 정치인 중에서 김문수 장관이 제일 세다. 같은 흙수저 출신이지만 가는 길이 극명하게 달라 보이네요. 다르죠. 네. 내가 강자 되기 위해서 나만 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분은 그런 아픔을 다 받아들이고 되게 사랑이 큰 분이야. 되게 이렇게 쇼지를 안 하면 사랑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다 보이는 거죠. 강자는 사랑이 커요. 약자는 사랑이 없어. 우는 것도 쇼야. 다 약자는 사랑받으려고 나 이렇게 아파요 이렇게 우는 거야.
정치에 전문적이지 않아도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국민들이 다 느끼는 거죠. 느끼지. 근데 우리 국민은 잘 배워요, 마음으로. 다른 민족하고 다르게. 그래서 이제까지 배웠어. 극자 극우를 다 경험하잖아, 지금. 그리고 나라가 막 이쪽 갔다 저쪽 갔다가 이제 이걸 다 배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마음이 지금 치유되고 있는데, 이게 치유가 요번에 끝날 거면 강자 마음을 뽑아서 이제 나라가 안정되는 시기로 접어들 거고, 그렇지 않고 더 배워야 돼. 아직도 고집부린 약자와 그 가해자가 심하게 있어. 그러면 이제 엉뚱한 사람 뽑아서 또 아파질 거예요. 또 아프면 이거 아닌가벼 하면서 이제 진짜를 뽑겠지. 근데 내 희망사항과 바람,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건 김문수 장관이 돼서 딱 나라가 안정될 거고, 첫째는 안정돼야 되거든. 그 다음에 김문수 장관이 나오면 그 다음에 덕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제까지는 빼앗는 가해자가 다 있어. 유유상정이라고 지도자가 빼앗는 가해자니까 자기한테 꼬리치는, 그 아부하는 가해자들만 다 썼잖아. 이재명 대표는 자기 친명계, 윤 대통령도 친윤계, 이런 사람들만 썼잖아. 근데 김문수 장관은 그렇지 않을 거야. 나라를 위해서 자기 파든 아니든 중용을 할 거라고. 그러니까 숨어있던 제야의 고수들, 인격적인 사람들이 나오고, 그리고 진짜 사심 없이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될 거고, 그럼 나라가 점점 안정되고 다음번에 대통령은 조금 더 나은 분이 되겠지. 덕이 있는 분이. 계엄까지 발동될 정도로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이제는 국민들이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우리 국민의 선택이고, 국민이 스스로 알아요. 자기가 스스로 이 아픔을 이겨내고 죽으려고 그런 사람을 뽑는 거야. 아프게 할 사람을 뽑는 거는. 그래서 윤 대통령 뽑은 것도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죠. 문 대통령이나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것도 잘못된 거지. 아프게 한 거지만 그 아픔이 필요했어요. 우리 민족이. 그 서로 막 뺏는 가해자와 이해 안 해주는 그 고집. 지금 극우 국자파 봐. 문재인 대통령과 윤 대통령보다 더하면 더했지. 국민들도 똑같잖아, 의식이. 지도자는 국민이 뽑기 때문에 지도자의 의식과 국민의 의식은 똑같은데, 이게 청산이 되고 그러면 이번에는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되면 좋아져요. 나라가 안정되고. 그리고 나라가 선진국으로 갈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곧 책 출간을 앞두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약자 마음이에요. 나 이해받고 싶었어. 이해를 안 해줬잖아. 맞는 길을 갔어. 탄핵 반대했어. 맞는 길이야. 너무 멋졌어. 그때 최고였어,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조차도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러는데, 국민 여러분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거 위헌입니다. 막 이렇게 지키는 마음 썼잖아. 너무 멋있었어. 맞아요. 그런데 이해를 못 받고 쫓겨났어. 그거로 끝이야. 자기가 옳은 길을 갔으면 끝이거든. 근데 그게 너무 아쉽고 안타까우니까 이해받고 싶어서 책까지 내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고, 국민한테 이해받으려고 해. 그게 약자 마음이죠. 그래서 얼핏 보면 그렇게 해서 이해시켜서 표를 받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야. 약자 마음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득이 되지 않지. 그냥 자기 길을 걸어야 돼.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검찰총장 하면서 한 번도 나 이렇게 억울합니다, 탄압받고 있어요, 한 번도 안 하잖아. 네. 그냥 가잖아. 그게 멋있어서 찍은 거야, 국민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아주 실책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국민이 부르면 나왔어야 돼.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아야 돼. 억울함도. 나 이렇게 이거 맞는 건데 자꾸 자기 맞다는 마음 올리지만, 맞는 거 이미 국민들이 알 사람은 알아줘. 그리고 누군가 미워했던 사람도 배포를 보는 거야. 돌 맞아도 내가 옳다고 하는 길을 가는 강단을 봐야 되는데, 그걸 또 구구절절 변명하면서 책을 내니까 그게 약자 마음이고, 또 하나 국민이 부를 때 나와야 되는데 미리 나와. 대통령이 다 판결이 나고 조기 대선 시작이 돼서 국민이 나와라 할 때 나와야 되는데 가만히 안 있고 먼저 나와서 잊혀질까 봐. 그게 약자 마음이잖아요. 김문수 장관은 가만히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뭐 얘기 안 하고, 얘기해도 대통령을 더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강자 마음과 약자 마음은 쓰는 마음의 툴이 다른데, 한동훈 대표는 그리고 더군다나 검사잖아요. 네. 그래서 검사 마인드에 우리 국민이 되게 상명하복, 온통 내가 지배하거나 지배당하거나 이거밖에 없어, 검사 마인드. 그래서 내가 윤 대통령 죽여 할 때 못 죽인 게 지배당하는 마음밖에 못 써. 지배하는 마음도 써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비상계엄 하고 나서 한덕수 총리 같이 나와서 또 갑자기 지배하는 마음 쓰네. 양해도 안 구하고. 네. 당원들한테 이렇게 그냥 지배하거나 지배당하는 거밖에 없으면 그 마인드로는 정치를 못하죠. 그래서 이분이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돼서 좀 아쉬워요. 더 공부하고, 아직은 젊으니까 정치계에 나와서 이번에 대선 레이스를 하는데 하나의 공부로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랑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약자 마음이 더 세서 힘들죠. 이재명 대표랑도 이게. 그리고 김문수 장관하고도 이렇게 하면, 근데 아직은 검사 생활밖에 안 해보고 경험이 너무 없으니까 또 하나 금수저 검사라는 게 또 우리 국민한테는 치명적이지. 약자의 아픔을 절대로 이해를 못하고 열등의 아픔 특히 너무 우월이니까 열등이 우월이 다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쉽죠.